박형준의 생각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족적은 사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특히 진보 좌파 진영에서 이건희 회장의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히려 그 과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만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과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어느 기업이든 또 어느 정부이든 공과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기업 경영이 남긴 공을 평가하고 그것을 추모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경제 모델을 그대로 대변한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모델을 우리가 발전 국가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산업 정책과 그리고 기업의 혁신 역량,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고 그 선두에 이 삼성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오늘날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삼성은 소비재 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었는데 1974년에 한국 반도체라는 것을 인수를 합니다. 그때는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 뛰어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건희 회장이 주도해서 한국 반도체를 인수를 했는데 그러나 그 한국 반도체도 사실 반도체 산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은 이병철 회장이 1983년 도쿄 선언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했지만 후계 수업을 받고 있던 이건희 회장은 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굉장히 일찍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이건희 회장은 특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자동차를 직접 조립하고 분해할 정도로 그 스스로가 엔지니어적인 그 기질을 많이 갖고 있었고 70년대부터 반도체 공부를 도시바나 NEC 일본 기업들로부터 많이 학습을 했다고 알려지죠. 그러나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본격 뛰어든 것은 사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이나 서석준 장관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새로운 ICT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국가 정책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피기로 결정한 그 즈음입니다. 맥락은 이렇습니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외국으로부터 인재를 우리나라에서 나가서 외국 그 유수한 대학에서 공학 박사나 이런 그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학자들 또는 기업가들을 그런 인재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핍니다. 그 당시 들어온 인재들 가운데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정보통신 회장인 박헌서 회장, MIT 출신이죠.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유선전화 시대였는데 백색 전화가 제일 비싸고 흑색 전화가 제일 싸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1:1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먼저 걸리는 전화가 비쌌던 거죠. 근데 그 박헌서 회장 등이 우리나라 유선전화망을 전자식 교환 방식으로 바꾸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선전화망이 80년대에 발전도상국 가운데에서는 가장 뛰어난 전화망을 갖고 있었죠. 이것이 사실 90년대 이후에 모뎀을 거기에 걸고 인터넷 강국으로 발전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죠. 그분들이 당시 정부의 미래 산업의 쌀이 반도체이니까 이것을 집중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그 건의를 했고 그것을 서석준 장관이나 김재익 수석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피고 그것을 기업들에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동훈 차관, 당시는 그 산업부 국장이었는데 이분이 그 정책을 맡아서
금성에도 가서 설득을 하고, 당시 LG의 전신이죠. 삼성도 또 가서 제안을 하고 해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성은 당시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아주 최고의 그 광고 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빠서 우리 그거 못한다. 그때 전자제품은 금성이 최고였지 않습니까? 냉장고나 텔레비전이나. 그래서 이제 금성은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안 했고, 대신 이병철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조언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충분히 조사를 한 이후에 도쿄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서 본격적인 삼성의 주도 산업으로 키우려는 전략을 펴게 됩니다. 이것이 90년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초기에.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는데, 세계에 이제 컴퓨터가 많이 확산되고, 그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면서, 소위 저가의 1D램 시장, 일본은 쳐다보지 않는 그 1D램 시장의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삼성 반도체가 크게 성공을 하고, 그 여력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그 삼성 반도체가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저거는 메모리 시장에서는 세계 최고를 기록을 경신을 하게 되죠. 세계 최초 4기가 D램 개발을 2001년에 하고, 64GB 낸드 플래시 개발을 2007년에 하고, 또 세계 최초로 30나노급 4기가 D램을 개발 양산하고, 세계 최초의 20나노급 4기가 D램도 2012년에 양산을 하게 돼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 지금 보면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43.5%, 낸드 플래시 점유율은 31.4%, 스마트폰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 점유율은 72.7%를 차지할 정도로 2위 기업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은 혁신의 성공입니다. 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그 아주 혁신의 일성을 내딘 이후에 그야말로 혁신 경영, 여기에 이제 삼성은 매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삼성은 세계 1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끊임없는 과감한 투자와 품질 혁신, 그리고 나아가서는 디자인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뛰어난 점은 단순히 이제 그 기능적인 품질 개선뿐만이 아니라, 특히 소비재의 경우에는 디자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디자인 혁명을 하지 않으면 세계 1등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사실은 그때부터 한국의 기업들이 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의 소비재 제품들도 디자인에 있어서 선진국들의 제품들과 큰 격차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연 것이죠. 삼성이 이 혁신에 이 투자를 아끼지 않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영을 한 것은 삼성의 기업 경영 문화 가운데서 인재를 중시하는 그런 그 경영 문화의 배경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 때부터 삼성은 사람을 뽑을 때 심지어 뭐 관상과 사주까지 볼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죠. 인재를 뽑는데 이 돈을 제일 많이 들이고 제일 공을 많이 들이고, 그리고 뽑은 인재에 대해서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대신 일을 엄청나게 시켜서 그 가운데에서 또 뛰어난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또 삼성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 연수, 능력 재개발, 직원들의 능력 재개발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삼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세계의 유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어떤 이 선진 기술과 또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노력을 주도하도록 한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삼성이 성공한 배경이었고, 또 하나는 정세를 읽는 안목입니다.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시장에서 선택을 해야 될 분야가 어느 거고, 그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선택과 집중에 성공했다.
90년대에는 저가 D램 시장, 그 뒤로는 고가 D램 시장,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비메모리 시장으로까지 가고 있고, 또 삼성은 그때그때 해왔던 기업들을 계속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을 서로 연관 효과를 극대화해서 서로가 인류가 되도록 자극을 주는 그런 어떤 전략을 펴왔던 것도 주요한 것이죠. 2010년대에는 소위 신산업 분야,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삼성이 기존 제조업만 갖고는 안 된다. 거기에 이 착안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과감한 투자를 했고, 그것도 지금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대단히 큰 시장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의 혁신 경영과 초일류 경영에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은 혁신 경제 모델이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혁신 성장과 혁신 경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웃이 흥하면 내가 배가 아프다, 또는 이웃이 흥해서 내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절대 이 혁신 경제는 오지 않죠. 혁신하는 쪽, 혁신하는 기업, 혁신하는 사람을 우대해주고, 그들이 혁신에 성공하면 충분히 보상을 받도록 해주고 평가를 해주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혁신을 따라가고, 다시 말하면 흥하는 유전자를 키우고 그 흥하는 유전자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에 확산하도록 만드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그걸 가진 사람들, 독점하는 사람들, 이런 시각으로만 접근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끌어내릴까에 이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그 경제는 흥할래야 흥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혁신 경제에 성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 아닙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혁신 경제에 성공한 이유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정부가 나서서 제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규제 장벽일 수도 있고, 또 이 투자 의욕 장벽일 수도 있고, 또 혁신을 한 기업에 대해서 장려하지 못하는 그런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대한민국이 추구해왔던 그 방식, 그것은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 이건 시장 경제의 원리이기도 한데 일종의 차별화 보상 원리죠. 불평등을 그 경쟁과 혁신 과정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불평등을 통해서 결국은 혁신을 이루고, 그 불평등이라는 것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경쟁에서 이긴 그 혁신 기업이 결국은 제품의 품질을 올리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누리게 되는, 또 그 혁신의 성공을 쫓아서 그 사람들이 그 대박을 터뜨린 그 꿈을 쫓아서 같이 대박을 터뜨리려고 막 도전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잡혀야 사실은 이 혁신 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혁신의 흐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느냐? 정부가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정부가 규제를 없애주기는커녕 규제를 더 늘리거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혁신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깎아내리고 그들을 전부 불공정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을 해서 그것이 공정한 분배와 평등으로 이어지려면 한쪽에서는 혁신 경제가 막 신나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얻어진 결과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도 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해서 또 세금 많이 내고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성장과 분배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인데,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얻겠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건희 회장이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겁니다. 어떤 국가, 어떤 지도자, 어떤 기업이든 위기의식 없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없고 또 위기를 돌파해낼 수도 없습니다.
비록 위기가 좀 작다 하더라도 작은 위기라도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그거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가 사실은 기업과 또 국가와 또 우리가 사는 사회를 긴장감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은 낙오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인 것입니다. 삼성은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식을 혁신의 힘으로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배워야 할, 계속 지켜가야 될, 계승해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그가 남긴 혁신경영의 정신, 초인류 경영의 정신은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 꼭 이어가야 될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